네, 최근 20대 여성이 40대 남성을 스토킹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얘기 백다혜 아나운서를 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월 한 20대 여성은 5년 동안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성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자 여성은 남성의 주거지를 2차례나 찾아갔습니다. 결국 남성의 신고로 20대 여성은 법원으로부터 잠정 조치 처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여성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현관문의 잠금 장치를 파손하는 등 잠정 조치 기간에만 총 45회에 걸쳐 스토킹한 겁니다. 법원의 조치도 막을 수 없었던 여성의 집착, 이 둘 사이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남성을 스토킹한 건데요. 이 범죄 성별이 뭐 중요하진 않지만요. 좀 이례적인 것 같기는 합니다. 김서연 기자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20대 여성은 지난 2월부터 한 4, 5년 동안 알고 지내던 40대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자 집요하게 연락하기 시작한 건데요. 여성은 지난 4월 10일부터 20일 동안 9차례 전화를 걸고 25개의 메시지를 보냈고요. 피해자의 주거지에도 2번 찾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여성은 재판에 넘겨졌고 4월 29일부터 2개월간 남성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 이용 금지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20일간 34회에 걸쳐 답이 없는 연락을 지속했다는 건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내려서 일단락되는가 싶었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법원의 잠정 조치라는 건요. 사실 네. 경찰 단계에서 경고를 이미 넘어서서 형사 입건이 돼서 범죄자로 처벌받을 단계에 들어서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그 안에도 우리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 결론 날 때까지라도 피해자에게 절대 그동안 다시 접근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수준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잠정 조치 처분 당일 그 다음 날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남성의 집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네. 뭐 이게 좀 대범하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네. 모를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총 기간 동안 처음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한 기간까지 해서 무려 45차례에 걸쳐서 전화 메시지 포함했어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요. 이게 모든 스토킹 사건들을 보면 이게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내려도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을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화가 나서 가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드는 건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왜일까요? 네, 제가 이제 저희 어저께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저께 사례는 남자가 한 스토킹이었지만 이 본인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 집착이라는 것이 어떤 이 모든 자기의 에너지가 한 그 대상한테 몰두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내가 늘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겁니다.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에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의 의미는 뭘까?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을까? 내가 이런 반응을 했을 때 안 하는 또 까닭을 묻고 막 유추하고 망상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적인 경고를 이제 받아도 내가 이 집착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컨트롤을 하지 못하고 중단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는 거죠. 네. 상대방이 싫다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의 스토킹도 시간이 흐를수록 강도가 세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빠 유부남이야? 네. 자, 이게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네. 사실 좋아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되게 행복한 말인데 네. 싫어하는 사람한테 들으면 정말 이렇게 진절머리가 이렇게 쳐지는 그런 말일 것 같은데 오빠에 대한 내 마음은 언제나 진심이었어. 단 한 번도 오빠를 안 사랑한 적은 없어. 아니 물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저래 말하면 눈 감는 그 순간도 네가 그리워라고 말하면 정말 행복한데 네.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눈 감는 그 순간도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나 이러면 진짜 이건 지옥인데 이렇게 해도 안 그치는 거예요. 안 그치다 보니까 그 뒤에 6월 18일부터 19일 날은 19일째에는 하도 답변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하나의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빠 유부남이야? 그러면 내가 꺼져줄게. 라고 하는 건데 혹시 우리 옛날에 그 시에 보면 진달래꽃에 보면
죽어도 아니 눈물 흘려오리다 이런 구절 기억나세요? 네. 똑같은 거예요. 오빠 내가 꺼져줄게 이 말은 유부남이라 할지라도 나는 네 곁에 끝까지 남아 있을래. 이거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저도 스토킹을 당해봐서 하는데 이게 그 당해보는 사람 입장에 제가 웃음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정말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아까 뭐 우리 소장님 말씀 주셨는데 잠정조치 변호사님도 말씀 주고 1호, 2호, 3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명 경고하는 거거든요. 100m 접근 금지하지 마. 그리고 문자 보내지 마. 이게 무슨 스토커한테 효과가 있겠냐고요. 서명 경고 한들 그다음 100m 접근하지 마라 그러면 101m는 괜찮은 건가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 문자 보내지 마면 제가 받는 많은 사건은 그냥 돈을 송금하면서 그 송금하는 그 안에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이런 문자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는 1호, 2호, 3호 사실상 지금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법무부와 여가부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유부남인지를 알고 이제 이렇게 그 질문을 계속 했겠죠. 예.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옆에 있으면 당사자는 너무나 벗어나고 싶고 정말 일상의 어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뭐 집착한다 그럴 때 뭐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뭐 사랑을 구걸하거나 어떤 사람한테 집착하는 것은 결핍일 가능성이 가장 높죠. 그 근원을 보면은 애정이 결핍되었다거나 어떤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무엇이 없었다거나 이럴 때 어떤 특정 대상에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집착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요. 또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근원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 사건만장에 올 정도의 케이스가 되면 단순한 결핍이나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 망상 정도로 되는 거죠. 네. 내가 저 사람한테 연락하거나 이랬던 건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면서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망상. 저 사람은 나의 소유라는 망상. 그런 지경까지 가는데 이제 그 정도가 되면은 거의 병리적 증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그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요. 남성이 계속해서 받아주지 않고 연락도 이제 피하니까 결국 위장 침입까지 했다고요? 네, 지난 7월 4일에는 새벽 5시에 음식 배달원으로 위장해서 피해자 현관문까지 침입했습니다. 네. 이후 한 20분 정도 동안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면서 전화도 하고 문자로 내가 스토킹을 했다고 할 수 있냐는 등의 욕설 섞인 메시지를 9개나 연달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무섭네요. 진짜 위장 침입하고 변장까지 하고 예전에 그 미절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날 정도로 이게 뭐 남녀를 떠나서 참 정말 그 심각한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법정까지 서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일단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명백하고요. 또 주거 침입도 저지른 겁니다. 네. 현관문 부순 거는 죄물 손괴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실형이라고 하는 게 징역 1년이라서 좀 낮게 느껴질 수도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고통을 생각했었을 때는 엄정한 형을 선고한다라고 해서 징역 1년 선고를 했고 초범인데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을 실형을 선고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구속을 시킨 것이고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꼭 중간에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소장님도 말씀 주셨는데 스토킹이라는 게 과연 이게 반인격 장애적인 성격이 있느냐 아니면 정신질환적인 성격이 있느냐 제가 그 정신과 선생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여쭤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반인격 장애 같으면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정신질환적인 측면이 있으면 사실상 치료가 필요한데 사실 전 둘 다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 이게 지금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거든요. 프로그램을 이수하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보듯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로 과연 스토킹이 치유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기 때문에 치료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스토킹이 처음에 실형 나올 수도 있고 집요 나올 수도 있고 벌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오든지 그 사람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 명령을 좀 해서 그냥 치료 이수 프로그램을 그냥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속에 있는 마음을 좀 정신과 선생님들로부터 이게 상담이 됐건 약물이 됐건 좀 치료하는 방법도 좀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이런 부분 조금 알렸는데요. 뒤에는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어떤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치료명령 제도까지 좀 도입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요즘에 이런 스토킹 관련 범죄가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인천에서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던 30대 남성도 실형을 받았다고요? 네,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2, 3분 간격으로 10시간 가까이 집요하게 전화를 하다가 결국 집까지 찾아가서 흉기로 살해하려고 한 30대 남성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남성은 지난 6월 2일 한 건물 계단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서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범행 1시간 전에 테라스를 통해서 안으로 몰래 침입했고 여성이 키우던 반려견을 집어던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남성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조를 하는 상황이면 형량에 대해서도 좀 더 세게 좀 어떤 이 선고를 내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흉기까지 휘둘러서 여성이 상처까지 입었는데 3년 6개월은 좀 많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거를 떠나서 스토킹이라고 하는 게 아까 실제 주로 다뤘던 내용 보면 그 여성은 징역 1년 선고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형량을 그럼 강화한다고 이게 멈출 수 있을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오히려 어찌 보면 재판이 있을 때까지 법원이 잠정 조치하고 했는데도 계속 반복됐던 행동들을 보면 과연 정말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더 어떤 것이 필요한가?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걸로는요. 사실 어떤 범죄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건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스토킹 처벌법은 형량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로는 예방이 안 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부분을 어떻게 더 강화할 것이냐, 어떻게 가해자가 재범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냐. 그래야 스토킹 신고라는 분들도 마음 놓고 아니 6개월 있다가 1년 뒤에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무서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했는데도 사실 이 범행 가능성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승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오늘 이 부분 때문에 뭐 경찰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도 좀 받았고 법무부에서도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듯 하던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스토킹이 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국회의 입법 논의를 보면 그 당사자의 의사에 반한 스토킹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의사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를 제일 처음에 존치시켰는데 저는 거기부터 반대를 했거든요. 아니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서 붙는 게 그 사람의 문제라면 그 사람에게 반의사 불벌이라는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처벌받지 않도록 만들면 더 피해자에게 더 위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체크리스트도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작용하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어떤 그 스토커에 대해서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위험성 감지가 없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이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면 분명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앞서 지금 이 사람이 처벌받고 있는 게 성폭력 범죄란 말이에요. 비동의 촬영하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했으면 앞에 있는 죄를 고민하면 당연히 뒤에 있는 스토커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앞에 있는 범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그 피해자가 같은 피해자란 말이에요. 그 같은 피해자에게 그 어떤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했는 사람이 뒤에 스토커하면서 나 이제 그런 사람에게 문자 안 보내겠어요 라는 말이 무슨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